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내신에 도움드리고 싶은 쭌삼촌입니다. 자, 오늘은 아프리카의 민족운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그 제국주의 단원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럽이 아프리카를 보는 시선이 정상적인 시선은 사실 아니죠. 그냥 가지고 와도 되는 사람으로서의 같은 존중감도 없고 백인은 너무 우월하기 때문에 흑인은 자기들대로 마음대로 지지고 볶고 죽여도 되고 거기 있는 건 자기들이 다 가져와도 되는 정말 죄책감을 느낄 어마무시한 행동들을 많이 해놓고 사실 아직도 유럽은 아프리카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게 사실 하나도 없죠. 뭐 역사적 감각에 있어서 유럽 국가들이 일본을 나무라는 것도요, 자기 바지에 싼 똥도 못 치면서 헛소리 짓거리는 거는 사실 다름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프리카의 민족운동 단원 들어가기 전에 그 내용부터 먼저 봅시다. 아프리카를 대체 유럽이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아프리카는 유럽에 있어서 어떤 땅이냐면요, 그냥 가지고 와도 되는 창고입니다. 막 집어오는 거죠. 일단 이 나라에서 나는 돈 될 만한 지하자원, 특히 많이 수탈했던 지하자원이 금과 은, 얘네들은 돈을 만들어 쓸 수 있거나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나지 않는 고무,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집어오는 원료 확보 창고로 마음대로 유린을 하고 다닌 거죠. 그리고 이런 서양 열강들의 네트워크들 중에 가장 역겨웠던 게, 여러 국가들이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여기서 살고 있던, 평화롭게 살고 있던 사람들을 잡아가서 자기네들 물건인 마냥 팔았던 바로 노예시장. 유럽 국가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것도 사실 지금 보상을 한 게 없죠. 자기들이 했던 그 약육 강식이 마침 대단한 것인 것 마냥 유럽에서 일어났던 세계 1, 2차 대전에서 독일에 의해서 피해받았던 부분들만 이야기했지, 본인들이 다른 국가들한테 이렇게 어마무시한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과연 유럽 국가들이 책임을 지거나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도 의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프리카 지역들이 어떤 구조들이 있었는지 식민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식민지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자 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자, 힌트부터 한 개씩 드리겠습니다. 5글자 국가는 독립입니다. 몇 글자 국가는 독립이라고요? 5글자 국가는 독립. 두 번째, 프랑스 몇 글자죠? 3글자죠. 그래서 프랑스는 식민지도 몇 글자다? 프랑스 3글자입니다. 프랑스, 알제리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독일과 관련된 나라들은 전부 다 몇 글자냐면 나미비아, 탄자니아 4글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국과 관련된 나라는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보다는 줄루라는 명칭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탈리아와 관련된 나라는 이탈리아와 관련되고, 독립과 관련된 나라들은 글자 수가 5글자, 프랑스와 관련된 국가는 글자가 3글자, 독일과 관련된 글자는 글자가 4글자, 그리고 영국과 관련된 나라는 2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개씩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이탈리아. 이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들 식민지 경쟁에 뛰어들 때 같이 뛰어들었다기보다는 뒤에 한 발짝 물러서 있다가, 솔직히 하면 못 끼고 있다가 뒤늦게 끼어가지고 이제 난장치고 다니는 나라인데, 이 나라와 식민지 때문에 다투었던 아프리카 국가가 누가 있냐면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 이 두 나라가 있거든요. 이 이탈리아가 아프리카 식민지에 굉장히 선 역할을 한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어느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냐면 에티오피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때 당시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유럽 열강들한테 완전 짓밟히면서 즙이 나고 박살이 나고 아예 그냥 피해강이 흐르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유럽 열강들이 워낙 무기가 좋으니까. 그때 당시에 에티오피아하고 이탈리아 사이에 전쟁이 붙습니다. 그 전쟁이 바로 뭐냐면 아도와 전투라고 불러요. 이 아도와 전투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냐면요, 아프리카 국가인 에티오피아가 전쟁에서 승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내부에서 무슨 분위기가 생기냐면, 야, 우리도 쟤네들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제압할 수 있다, 우리도 무조건 질 거라는 생각하지 말고 한번 싸워보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에티오피아에는 굉장히 명군주가 한 명 계셨습니다. 바로 멜레니크 2세라는 분인데,
이 메넬레크 2세라는 분이 군사개혁을 이미 해둔 상황이었어요. 군사개혁을 해서 유럽의 군대가 쳐들어와도 쫄지 않고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덕에 에티오피아는 이른바 다른 나라처럼 식민지가 되지 않고 독립국가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에티오피아하고 라이베리아가 선빵할 동안 다른 국가의 상황은 어땠냐? 프랑스는요, 어느 나라를 잠식해서 들어가냐면 알제리를 잠식해서 들어갑니다. 이때 프랑스도 굉장히 못할 짓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래서 이 알제리란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30년 가까이 저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들요, 식민지 거의 제일 마지막까지 지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제일 먼저 놓친 나라 중에 하나가 1차 대전에서 졌던 독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독일이 치고 들어갔던 나라들, 국가 이름 4글자라고 얘기했죠. 나미비아, 그 다음에 탄자니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두 지역 둘 다 만만치 않습니다. 전부 다 무장봉기 일어납니다. 자, 이 나미비아 쪽에서는 누가 들고 일어나냐면요, 헤레로라는 그 부족이 들고 일어나서 이 나미비아 쪽에서는 헤레로족 무장봉기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쪽에 탄자니아 쪽에서는 주술사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이 지역에서 주술사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마지마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지역은 마지마지의 봉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여기 탄자니아 지역에서 면화 재배를 강요를 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마지마지의 봉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교과서에서 보통 보면은 독일하고 탄자니아 관련돼서는 이제 면화 재배 강요, 이것도 교과서 얘기가 잘 나와요. 자, 이탈리아와 관련되고 독립국 지위를 유지했던 나라들은 나라 글자가 5자,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관련된 나라는 이름 글자가 3글자, 독일하고 관련된 나라는 이름 글자가 몇 글자? 4글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영국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하고 관련된 나라는 총 몇 글자다? 2글자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어느 나라라면 줄루입니다. 줄루. 지금 아프리카 제일 밑에 있는 어느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봐도요, 아프리카 지역 치고는 굉장히 무슨 인종이, 백인종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왜 이러냐면 이 줄루라는 게 대체 무슨 나라냐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쪽에 가가지고 무역 중심지로 만들어놨던 줄루 왕국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덜란드 사람들이 넘어갔으니까 백인들이 많았겠죠. 근데 이 줄루 왕국에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뭐로써 무역 이익을 얻고 있었냐면 다이아와 금으로 아주 많은 무역 이익을 얻고 있었어요. 근데 영국이 그게 탐이 났던 거죠. 그래서 이 줄루 왕국을 영국이 침략을 합니다. 총 몇 번 있었냐면 2번 전쟁을 하는데 1차전에서는 영국이 아니라 줄루 왕국이 승리를 하는데 2차전에서 영국한테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 지역도 영국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위에 나와 있어 이탈리아와 싸웠던 국가들은 독립운동 관련된 성향들을 전부 다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알제리, 나미비아, 탄자니아, 줄루 왕국 같은 경우에는 독립을 유지하지 못했고 민족주의 운동들이 전부 다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식민지 운동이 일어나게 된 이후는 어떻게 되었냐? 식민지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저항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 과정에서 내 나라를 꼭 찾고 말겠다라는 민족주의 의식이 더욱 성장을 했다. 이런 결론을 교과서에서 내더라고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독립운동할 때 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것처럼 그처럼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지역만 외우고 가면 됩니다. 자, 이탈리아와 싸웠던 두 나라 5글자라 그랬어요. 어디하고 어디라 그랬죠? 5글자. 에티오피아, 라이베리아. 그리고 얘네들은 자, 이탈리아가 어느 전투에서 박살이 나면서 아도와 전투에서 박살이 나면서 우리도 독립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기운을 불어넣어줬다고 얘기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아도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멜레니크 2세라는 그 군주의 개혁이 있었고요. 자, 프랑스 관련된 나라 이름 세 글자라 그랬어. 어느 나라라 그랬죠? 알제리. 실제로 이 두 나라는 아직도 우리나라와 일본만큼 앙금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독일과 관련된 나라는 네 글자라고 얘기했죠? 헤레로족이 봉기한 나라가 어느 나라다? 나미비아입니다. 나미비아 헤레로족이에요. 나미비아 헤레로족. 그 다음에 주술사인 마지마지들이 들고 일어났고 면화재배가 강요되었던 지역은 어느 지역이다? 탄자니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영국은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인 어느 왕국을 치고 들어갔다? 그렇죠. 줄루 왕국을 치고 들어갔다. 요 정도까지만 암기를 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대로 유지되는 건 사실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들 시험 단원에서는 요 정도 수준까지 건드리고 그 뒷얘기는 1, 2차 대전 이후에 아프리카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서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민족운동 단원에서는요. 다음 단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